여러분들 지하상가 전부 다 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하에서 PT샵 3개 운영하는데 공기 칙칙하다고 한 번도 컴플레인 받은 적 없어요. 누수랑 습기만 잘 파악하면 남들 월세 지상에서 2배 이상 낼 때 우리는 절반보다 더 싸게 내고 수익률 2배 이상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지하 상가를 보러 가면 우리가 이제는 천장을 보면서 누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이제 물이 샜나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공실이 오래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물이 새고 마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물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 얼룩처럼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얼룩진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꼭 물이 천장에서 샌다고 해서 이게 꼭 다 나쁜 상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를 내려가기 전에, 그 누수 체크를 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그 1층에 가게들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1층에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천장 누수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서 많이 셉니다. 보통은 그 수도에서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방은 다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층 가게가 이제 운영하는 기간이 길다 보면 이 주방 타일이 다 깨져요. 그래서 그 깨져서 거기서 이제 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주방 밑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지금은 물이 안 샌다고 해도 나중에 물이 새면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해결을 다 윗집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 밑에서 새는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윗집에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1층의 상가들 위치를 봤을 때 1층에서 주방이라던가 세면대라던가 물 쓰는 위치가 아닌 곳에서 물 샌 자국이 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주방에서 샌 경우는 거기서 다이렉트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막거나 위에서 공사를 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위치에서 샌다는 거는 건물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식당에서 기름을 많이 쓰거나 그래서 안에 기름이 쌓여서 그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물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건물주가 그런 배관을 다 공사를 하려면은 이제 건물주가 돈을 안 쓰려고도 하겠지만 이 책임이 1층 상가랑 책임 전가하느라고 이게 지연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새는 위치가 주방 쪽인지 주방이 아닌 쪽인지 이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주방 쪽 밑에고 현재는 물이 안 샌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사실 괜찮다. 근데 주방 위치가 아닌 곳에서 물이 샌 자국이 있다 이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샌 자국도 가장 약한 정도는 페인트가 이제 조금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물 한번 먹었다가 말랐을 텐데, 그게 이제는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 페인트가 좀 떨어지면서 천장 내장재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천장 누수 자국을 볼 때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제 그 울퉁불퉁, 우리가 여드름 곰보 자국처럼 이렇게 천장재가 뜯어져 나간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국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방 밑에는 괜찮은데 주방 밑에가 아닌 위치들에서 그런 자국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외벽 누수. 건물 외벽 누수는 뭐냐면, 이 건물 자체에는 무조건 건물 방수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근데 이제 건물 외벽 방수가 오래된 건물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하를 볼 때 이렇게 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외벽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천장에서 새는 게 아니라 이 외벽 누수가 되면 건물 외에 떨어진 그런 빗물 같은 게 땅에 스며들어서 이 지하에서 물이 셀 때는 지금 한 요 정도 위치, 그냥 벽에서 물이 이렇게 뚫고 나와요. 이게 뚫고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요. 건물 방수가 안 된 건물들은 지하를 볼 때 이 뜬금없이 이 중간에 물얼룩이 있어요. 물얼룩이. 아니면 페인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는 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천장만 볼 게 아니라 이 외벽 누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외벽 누수가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건물주가 이제 방수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건물 방수 처리를 쉽게 해주는 건물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외벽 누수가 있으면은 마음에 들어도 또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그 지하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면적만 지하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이 이 주차장인 경우가 있어요. 내 머리 위가 이제 주차장. 근데 이제 그런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라던가 시멘트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방수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이 이제 약간 우레탄처럼 이렇게 방수 페인트로 되어 있는 데는 또 생각보다 괜찮아요. 또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샌다고 하면 그런 방수 페인트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보강도 조금 쉽고, 이 보통 바퀴가 이제는 주차장이 살짝 경사져 있는 경우는 바퀴가 이제는 탁탁탁탁 치면서 거기가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물이 샜을 때 이제는 일정 부분만 새는 곳이라고 하면 또 물바지를 설치해서 해결도 사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방수 페인트인 곳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적인 거는 뭐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다거나 그냥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데는 살짝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누수 자국 있으면 무조건 안 좋긴 한데, 이게 물 샜던 자리가 바로 주방 밑은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다. 거기서 이제는 위층에서 이제 방수 공사를 하면 되고, 법적으로도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상가에 기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누수 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천장 같은 데 보면 이제는 그 누수가 문제가 있었던 곳들은 그 다시 페인트를 좀 칠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잘 보면은 색깔이 같은 색인데도 약간 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천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가 다시 해결을 어쨌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현재는 괜찮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외벽 누수가 진짜 중요한데, 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벽에다가 다 석고를 치기 때문에 이 외벽에 누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걸레바지라고 하죠. 밑에 이 걸레바지에 보면 그 물자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벽을 타고 물이 새버리면 이 콘센트 뚫고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물이 거기서부터 또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 걸레바지 이렇게 밑단을 보면은 이 밑에가 울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벽에서부터 이제는 석고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게 벽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공간, 강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밑에서 이제는 흘러 나오는 거예요. 걸레바지로. 그러면 그 걸레바지가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페인트에 이제는 물자국 나는 것처럼 자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선 이제는 대충 유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천장 같은 거 한번 보고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존에 거기서 운영하시던 사장님한테 잘 여쭤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벽들의 밑에를 잘 확인을 해서 그 안에서 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지하 상가 안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에 상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 수도를 같이 쓰면 사용한 물이 모이는 곳이 이제 정화조인데, 지하에 상가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 상가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정화조라고 하는 게 내가 쓴 물이 거기로 고여서 정화조라는 우물 안에 물이 차오르면 그 높이를 센서가 인식하고 모터를 가동해서 이제는 모터로 물을 퍼 올려요. 근데 그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물이 그 차올라가지고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수영장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터가 작동 안 하면 그냥 물이 잠기는 거예요. 넘쳐 흘러서 그냥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모터가 언제 고장날지 아닐지는 내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화조가 있는 상가는 피하는 게 좋다. 또 그 정화조에서 또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완전 밀봉하지 않으면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상가 안에 정화조가 있는 곳은 마음에 들어도 피하는 게 좋다.